안녕하세요. 영대포 소뚜껑입니다. 2021년 2분기 임장 계속 여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날뭐 도시재생 구역들을 좀 다녀왔고요. 그때 그 오센 시장이 발표가 났죠. 결정이 나면서 이제 그 창신동, 숭인동 도시재생 구역도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이 돼서 도시재생 구역들 실제로 어떻게 될까? 나는 근데 또 향후 투자처가 있을까? 뭐 당장 물건들은 없긴 하지만 이제 작년하고 분위기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종로구, 그다음에 성북구, 그다음에 4월 16일 날 이제 좀 핫했던 동대문 신발상가, 창신동 남측 상가죠. 그래서 신발상가 및 그다음에 왕구상가, 그다음에 그쪽들, 그다음에 조지재생 해제고요. 그다음에 난향동, 신림 쪽에 일단은 관악구 쪽은 뭐 따봉빌, 뭐 난양동, 그다음에 신림 5구역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핫하죠. 물건도 없긴 하지만. 그리고 면목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시장 정비 사업을 최근에 올리긴 했지만 그거 관련해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지산 신축 지산들을 테라타워라고 해서 향동 쪽에 짓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수색역 부근에서 모델하우스 쪽을 방문해서 실제로 현장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5월 8일은 개인적으로 뭐 다가구 디벨롭, 그다음에 월세용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5월 15일 날은 뭐 상황심리, 왕심리, 마장동, 용두동 다가구 이쪽은 뭐 말해야 뭐 입이 아픈 곳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날은 뭐 노도강 쪽 해제구역, 계속 그 해제국들을 이때는 그 시장이 바뀌면서 해제국들이 당연히 다시 재개발 추진되는 거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사례도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계속 언론을 흘리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10월 말인데 지금 가고 있고요. 10월 말에 이제 약 한 25개, 25개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 더 재개발 구역들은 공급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재개발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구역들은 일단은 그 좀 중요한 게 일자리 육성형, 그다음에 주거 재생형, 그다음에 생활 중심 특화형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쪽인 것 같아요. 일자리 거점 육성형이기 때문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경인로 일대, 그다음에 장안평 일대, 그다음에 창동 상계, 그다음에 홍릉 일대, 이렇게 해서 경제 기반형으로 해서 실제로 도시재생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 서울시에서 제공된 2030이나 아니면 뭐 2040도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그런 것들 자료 보면서 뭐 좀 굵직하게 하긴 하지만 현장 가보면 또 어떤 대부분 방향성들이 나와 있고 그거에 맞춰서 또 주택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뭐 상가를 투자하든지, 그건 이제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오선 시장이 나오면서 각 지역별 어떻게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연상시켜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종로 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쪽이 다 그 주거환경, 이번에 주거환경 정비인데요. 뭐 해제 지역도 있고 대부분 성곽마을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많이 해제가 되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주거환경도 재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성북구는 굉장히 많죠. 접설비 인가한 것들, 그다음에 해제구역들 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장위 뭐 13구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14구역, 15구역 뭐 이런 것들 조합설립인 것들을 꽤 많이 났기 때문에 이쪽을 투자 의뢰하게 되신 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동대문 신발 상가인데요. 여기 동대문역 기준으로 이제 신발 도매 상가 이렇게 해서
팔고 있고, 여기 문구 완구가 있고요. 중간에. 근데 여기는 뭐 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도시정비 사업계 재개발 정비 사업 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기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은 아까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좀 유심히 보면 될 것 같고요. 남양동은 개인적으로 한번 다녀오게 돼서 한번 사진을 좀 찍어봤고요. 여기 가장 꼭대기인데요. 꼭대기에서 한번 찍었는데 뭐 이쪽 말고 이제 반대쪽은 워낙 노후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남양동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좀 계셨던 곳인데 또 주거 환경이 또 변경되면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산업센터도 한번 현재 다녀오게 돼서 찍었고요. 저도 몰랐는데 지산에 근무하시는 분 그 현재 현장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이 현대 테라타워가 굉장히 이쪽에서는 일반 주거용에서는 자이급 대접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테라타워가 당시에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이쪽에 공원들 여기가 왜 가게 됐냐면 그 상암 DMC 쪽에 가보시면 MBC가 있잖아요. MBC 쪽을 MBC에 외에 뭐 기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MBC에서 갈 수 있는 차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면은 여기 향동 테라타워 향동이 있거든요. 여기가 구역이 지금 뭐 고양선이나 근데 뭐 지는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사는 그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막 한참 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는 뭐 사업지로 자기가 이게 두고 쓰시게 된다면은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 당시에 가격 견적서가 약 한 평당 한 10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2000 정도. 근데 제 지인분이 한 4개월 만에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팔았는데 피는 한 4천 정도 팔고 받고 파셨습니다. 그래서 테라 지산도 괜찮네. 뭐 역세권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실투는 4천 정도였습니다. 대출은 약 한 1억 6천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투자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목선인데요. 면목선은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보시면 대부분 아파트들은 큰 영향 뭐 이쪽 갖고 있는 분 그러니까 당장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봤을 때는 이쪽들은 제 기준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이제 망우역 쪽인데 망우역은 GTX B 노선이죠. 그래서 이쪽도 그뭐 재개발한다고 그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래갖고 상호 그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도 또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 시장이 있어갖고요. 우림 시장 통해서 이렇게 이쪽이 좀 외곽 쪽이긴 한데 시장이 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투자처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목역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청량리역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면목선이라는 자체가 그래도 좀 주변 시세를 어느 정도는 올려줄 수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104번역 주군에 부근에 역으로 가기가 좀 애매한 곳들이 많거든요. 여기가 장안 이동인데요. 이쪽 해지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유심히 보는 게 향후 투자가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리 쪽으로 투자하기는 좀 많이 비싸지만 전릉동도 투자하기 좀 비싸. 그러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이 좀 노후가 이쪽 아래쪽도 그렇고요. 이쪽 그리고 이제 중랑천이 있기 때문에 지천 르네상스 지금 오선 시장이 지금 현재 추진한 것도 있는 것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노도강 쪽에 갖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강북구 쪽도 네, 다 해제가 된 곳이기 때문에. 근데 뭐 여기 된 것도 있고요. 이거는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현재랑은 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 판단하셔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아 4-1 구역들은 실제로 구역 지정됐죠. 중구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신당 19역, 장충 3구역. 여기 대부분 여기 성곽 외곽지이기 때문에 성곽 외곽지라 이렇게 해제가 많이 됐고 극심한 언덕이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동네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한남 1구역. 한남 1구역 이번에 공공재개발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고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성동구는 제일 큰 게 송정 8. 이번에 송정 8도 이번에 공공재개발 네, 신통기획 재개발 신청한다고 하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동구는 벌써 일반 구역 지정도 안 된 것들 빌라가 한 7, 8억 정도 하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 좀 버거운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긴 하죠. 그러니까 투자금은 제가 싸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은 좀 나눠서 3개 정도 살 것 같은데 수익이 훨씬 더 낫겠죠. 광진구는 이런 식으로 있다. 대부분 저기 건대 있구나. 그 다음에 그쪽 아래쪽 위쪽 쪽으로 있기 때문에 광진구 쪽은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성동구랑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